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진행상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안에 발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일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한옥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할 내용은 필드에 있는 건축가로서 아까도 김도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 한옥을 너무 건축가가 한 한옥 또 뭐 새로운 현대 한옥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건축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먼저 좀 최전선에 나서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어떤 계획이라든가 형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간의 작업을 모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동네 인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 작업을 모두 인면 하나에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산동네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라궁도 들어있고 작은 한옥들, 근생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인면입니다. 2000년에 제가 한옥을 시작했고요. 또 현재까지 한 40-5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고 그중에 한 20개 가까운 건물들을 아마 직접 저희가 설계하고 현장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작은 규모의 한옥들이 이제 도시 한옥이 있다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또 크기로 또 단면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작업들의 예상도 이런데 이제 실제로 전개되는 경우는 화려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 강원도 인제에 있는 미명제라고 하는 지금 서화제라고 불리는 한옥입니다. 이렇게 생긴 세 개의 날개를 가진 것이고요. 평면에서는 보면 이게 역시 버터림이 심하죠. 불편하고 기술이 좀 잘 안 되네요. 가운데 식당을 두고 이쪽에 저 평안 생명의 숲에 이제 단장님의 숙소 그리고 수행원들 그리고 여기가 게스트존으로 해서 사실 보는 방향이나 공간의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원도라고 하는 어떤 자연의 입지 속에서 좀 더 날개를 자유롭게 전망이라든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날개를 뻗을 수 있게 했고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은 T조인트 2개를 적용해서 이제 이 윙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고안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은 거냐 하면 단지 이렇게 요 세 개의 날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한옥이라는 것이 이제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담장으로 둘러싸인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산세라든가 지형에 맞게 또는 프로그램에 맞게 공간들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완성될 즈음에 이제 동판 지붕을 얹어놓습니다. 관리 등을 위해서 이제 기와 지붕은 좀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현대 건축사무소, 저도 현대 건축을 하지만 정영위치라고 하는 설계사무소와 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까지를 이런 동그란 원형까지를 정영위치에서 설계 이제 스케치하시고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건축 리조트 호텔이 결합된 형태 속에서 가운데 중심 공간으로서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데 이런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새로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면적은 작게 차지하고 있지만 이 공간에 가서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원형 회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른 국법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으로 다 지을 수 없는 경우에 서양식 목구조와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초기의 작업인데요. 이렇게 서양식 목구조와 같이 해서 그 궁중직연구원에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는 시연실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대구 삼덕동에 가면 삼덕동이라는 약간 근대의 동네에 그 일식가옥과 그 한옥이 같이 있던 동네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짙은 표시로 표시된 부분이 옛날에 있던 한옥과 일식가옥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고요. 한옥을 그 병원으로 의원으로 설계하고 뒤쪽 부분을 그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의 쉬는 공간이라든가 또 2층은 그 손님들을 위한 교육 장소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옥과 일식 가옥이 같이 병존했던 근대적인 풍경을 조금 더 인정하는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맥락으로 받아들여서 설계하는 것이고요. 거의 이제 공사가 한 60% 이상 되어서 나중에는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완전히 현대 건축 속에서 어떤 공간의 질서라든가 조화를 가지고 설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예술대학의 동남박물관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굉장히 정적인 수공간 속에 한옥을 떠있게 해서 이 창립자의 어떤 그 전통의 세계화라고 하는 전통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창립 이념을 좀 더 가치 있게 하려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대 건축과 이렇게 한옥이 막 대응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연장해서 이제 그 세종시 총리공간에 물론 낯선 안이긴 하지만은 새롭게 제안한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연회장이라고 하는 공간과 위에 그 연지 그리고 근대적인 어떤 그 공간을 같이 결합시켜서 일상 속에서도 뭔가 이 총리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연과 조형, 전통 조형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리는 어떤 통합 공간의 중심으로 한옥을 생각했는데요. 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한옥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연과 연지 그리고 이 회랑이라고 하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을 사실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 보고 설계한 게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 연회장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를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새롭게 누릴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했던 라공이지만 여전히 그 전통 건축이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새롭게 누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첫 사례였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호텔의 로비에 해당되고요. 또 호텔 로비에서 이제 회랑으로 가는 부분, 회랑, 그리고 객실, 그리고 이 객실 마당에는 한옥 그 마당에 어떤 그 프라이빗한 그 공간 속에 노천 온천을 두어서 가족이나 연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즉 한국적인 공간의 정서 속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예가 되겠습니다. 누마루에 나와서 이제 또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약간의 외향적인 형태까지 결합시켜서 16채의 작은 호텔의 전체적인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주말이나 이런 데는 계속 만실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전통 언어만을 가지고 구성한 이런 조형 어휘도 현대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이러한 회랑이라든가 중정 이런 것을 사무공간에도 투영해서 특수한 모양이긴 하지만 약간 도의 도시 속에 들어간 입지 속에서 이렇게 단면을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연회장 그리고 위쪽에 2층은
사무실과 연구동 그리고 이사진들이 쓰는 사무실 등을 두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정과 마당, 회랑을 둘러싼 이 마당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꼭 주거로서의 한옥이 아니라 업무 공간으로서, 연구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설계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올해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옥 대상에서 올해 한옥상을 탄 이제 구로의 어린이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서원 건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는 앞에는 조금 더 요사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의 규모가 있는 건물, 시설 건축의 규모로서 설계됐고 회랑을 연결해서 이제 민가 건축을 같이 결합시키고 이렇게요.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공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 등을 둬서 입체적으로 서로 소통하도록 하면서 또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아트룸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 것이 이 계획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세대 다가가 가득한 공간 속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안은 산번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실내 현대 건축 속에다가 이렇게 해인사 장경판물을 모티브로 한 공간을 전통적으로 구사하면서 그것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것의 어떤 건축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마당, 앞들이 있는 마당,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회랑이 있는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나 엄마가 기다리면서 놀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민가 공간으로서의 마당이 이렇게 뒷마당과 앞마당이 있는 그런 형식. 마찬가지로 한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옥이 감싸고 있는 또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마당이 같이 결합된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트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지금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량화하거나 조금 더 가볍게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 한옥과 어울리는 경량 목구조가 좋을 거란 그러니까 목구조가 좋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목구조로 하면 부재가 두꺼워져서 투명한 공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밸런스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가 이제 커다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시설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이렇게 막 책꽂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 놓인 것처럼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이긴 합니다. 솔직히 교육시설을 책임지는 책임자, 그러니까 건축가 혹은 뭐 아트 디렉터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 전통적인 공간과 새로운 시설을 다 운영하는 운영자 간의 이런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제 앞으로 많은 공공시설에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엉뚱한 가구가 놓인다든지 엉뚱한 배치가 된다든지 엉뚱한 쓰임새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한 유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다목적 강당이라 영화도 보고 뭐 춤도 배우고 뭐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 서당 수업이라든지 예절교육 이런 것을 하는 민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최근에 하고 있는 주택 작업들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축 한옥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1층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게스트룸을 만들고 2층에는 이제 한옥을 제대로 지어서 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이 마당과 사실은 주인이 한 명이라는 어떤 장점 때문에 이 마당과 거의 포기 같은 색한 대청을 두고 또 이 대청과 굉장히 소통이 밀접한 식당을 이렇게 공간 사이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마당 사이에. 그래서 이런 유려한 공간의 흐름 등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기존의 한옥과 좀 다른, 도시 한옥과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청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대청에서 바라본 식당체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흐름을 유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창을 더 열어서 좀 더 이 개방적이면서도 이 바깥에 있는 담으로 둘러싸인 그런 공간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새로운 신축 한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이렇게 게스트존을 둬서 한지로 전체 마감을 한 손님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작업 중에 이제 작은 한옥도 있었는데요. 11평짜리 한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에 부엌이 위치하고 안방이 위치하는 그런 구성인데요. 전혀 다르게 부엌을 이 위에다 올려놓고 대청 그리고 이 부분에 레이지룸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공간을 뒀습니다. 이 대청은 햇볕이 잘 안 드는 북사면에 위치한 집이라서 천창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마당과 안방의 관계, 침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은 부엌 자리에 안방이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전 외관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그 마치 비행기에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런 아주 컴팩트한 공간을 두었고요. 컴팩트한 공간이지만 또 작업하는 사람이 부엌에서 직접 대화를, 마당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먹을 거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레이지룸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전망이 매우 좋은 자리에 있고 사람이 누가 오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마당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데 그냥 뒹굴뒹굴 책이나 보면서 인터넷으로 라디오나 들으면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실제 지금 쓰는 공간입니다. 정말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바깥에는 이제 인왕산 자락이 쭉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이 부분 천창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게 집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방의 부분. 그래서 이 침대에서는 이렇게 침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바깥으로 창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다 수납입니다. 바깥에서 쓸 수 있는 신발장이라든가 마당에서 쓰는 물품을 정리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작업 중에 특이한 것은 이런 개보수 작업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대청이고 이 부분이 방입니다. 파란색이 아버지의 엄마, 아빠와 엄마의 공간이고 이 빨간색이 아들과 아들의 거실, 손님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주도의 안거리 밖거리처럼 자식 또는 손님 그리고 부모의 공간이 따로 있고 그 사이에 공용의 식당, 가족실 그리고 욕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손님방까지 포함해서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방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두 세대는 이 가운데 공간을 중심으로 만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설계한 게 이 집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뒤집혔는데요. 네. 모금동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엌도 굉장히 이 건축주의 취향을 받아들여서 선반을 활용한 공간을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공간이 유려하게 그냥 어떤 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열지 않아도 이렇게 쓱쓱 흐름을 갖고 한 공간 속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좀 더 투명한 이면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욕실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작업한 것 중에는 이렇게 기존의 어떤 외형 마당에 있는 외형 외곽에 이제 복도를 붙여서 이 공간의 활용도를 더 넓히고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또 침실 앞에도 루마루를 붙여서 부부의 독립적인 영역을 조금 더 만들어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별로 없고요. 핸드폰으로 찍은 거 그냥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부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옥이 작기 때문에 병량이 많이 필요한 부엌을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소통하는 복도를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소통도 가능하고 부엌의 면적도 늘리는 그런 설계를 한 것이 이 집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마당이 보이고 있고 바깥에도 좀 더 개방적인 이면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한옥도 있습니다. 요즘
결국 한옥을 아까 그 김도겸 교수님께서 수요자 중심의 한옥이 되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 한옥이 바로 사랑채가 있지만 목욕탕이 달린 한옥입니다. 현재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자기 지인들이 와서 어머니들은 아저씨대로 이렇게 나눠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해서 그것을 저희가 잘 구성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스케치업 스터디는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욕실, 욕탕,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보는 산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사실은 저희로서는 저희가 어떤 방향을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충실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한옥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형상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김동보 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곧 이어서 그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밖에 다과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굉장히 유익한 토론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간으로